제로엑스고요. 네. 알트코인을 조금 공부하시거나 덱스라고 하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제로엑스를 꼭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탈중앙화 거래소에 반대되는 게 중앙화 거래소고요. 이 중앙화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던가 뭐 업비트, 네. 뭐 빗썸 이렇게 대형 거래소를 말하는데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네. 거래 장부라든지 매수를 넣는다, 매도를 넣는다, 주문 취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P2P 방식이죠. 네. 뭐 바이어와 셀러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그런 명제에 좀 더 가까이 간 거래소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우선 탈중앙화 거래소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굉장히 취약한 세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화된 거래소의 큰 장점 중에 제일 큰 거는 해킹. 네. 계속해서 나오는 해킹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 자체에서 서버를 닫아버리고 자전거래를 돌린다던가 하는 그런 거래소 내부에 어제 최유진 이사님도 말씀해 네. 주셨다 싶은 시세 조작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부자 거래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해킹이죠. 네. 얼마 전에 빗썸도 한번 털렸었고요. 해킹을 당했었고요. 해킹을 당해서 뭐 빗썸 내부에 있는 보유 코인을 가지고 개별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적도 있었고 네. 코인체크 같은 일본 거래소에서도 nem이 굉장히 해킹이 좀 많이 당했었죠. 그 nem을 또 보상을 하다가 해커들 추적을 실패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때마다 계속해서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라고 하는데 네. 뭐 탈중앙화 거래소도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해킹에 조금 더 강점이 있고 뭐 정부의 규제에서 보다 좀 완화된 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만 놀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네.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굉장히 거래 속도가 느립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이죠. 분산 원장에 직접적으로 거래나 거래 취소, 매수, 매도, 입금 등의 그런 주문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조금 느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같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전송이나 ICO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뭐 전송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더리움 가스비라고 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네.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개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주문 취소까지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조금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조금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네. 바이어와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가 느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중앙화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안 쓰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거의 일어나질 않죠. 네. 뭐 당장에 개인 매수자가 1억만 던져도 시세가 막 5% 6%씩 변화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개별 투자자들이 쓰시기에는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그것들을 그 단점들을 전부 다 보완해주고 조금 더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제로엑스고요. 네.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 거래소의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제 거래 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산 원장의 모든 이제 거래 내역들 그리고 거래 시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온체인 위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속도는 굉장히 좀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오프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오프체인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네. 거래라든가 입금, 출금 그리고 거래 취소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온체인 위에서가 아니라 오프체인 그러니까 거래 분산 원장 바깥에서 처리를 해버리고요. 네. 이 바깥에서 처리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다 놔뒀다가 실제로 거래가 되는 부분, 네. 이제 실제로 거래가 돼서 성사가 되는 부분에 있을 때만 이제 온체인 위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네. 뭐 거래 속도에 있어서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도 많이 얻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로엑스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제로엑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탈중앙화 이슈, 특히 거래소 해킹이나 뭐 보안,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제로엑스의 가격은 굉장히 조금 우상향하거나 급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엑스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제로엑스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일본상으로 보셔도 여기 저점 부분에서 고점까지 약 5배 가량 증가하는데 네. 저점 부분에서 쳤을 때가 3월 18일이었고요. 네, 네. 이게 제로엑스 그래프죠? 네, 제로엑스 마침 일본 차트고요. 그러면은 내시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제로엑스의 매수 포인트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제로엑스의 매수 포인트는 지금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아마 동일할 거예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연동돼 있고 네. 이더리움 ERC20 토큰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고 지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빠질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반등을 또 의미하겠죠.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횡보 혹은 네. 상승, 약상승장에서 뭐 제로엑스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현재로서 이렇게 급반등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개별적인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굳이 그래도 가격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보다 20% 가까이 다운된 가격에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